사랑하는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가 잊을 수 없는 모험이 되는 저희 잠이 솔솔 이야기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분인 넬슨 만델라의 놀라운 삶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과 용기, 그리고 투지의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여러분의 영어 어휘, 발음, 그리고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크게 꿈꾸고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들어본 가장 강력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세요. 세상을 바꾼 남자 넬슨 만델라의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넬슨 만델라는 1918년 7월 18일 남아프리카 동부 케이프주의 작고 고요한 은베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롤리 흘라흘라 만델라였는데 코사어로는 나무가지를 잡아당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썽꾼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하는데 이 이름은 훗날 불의에 맞서는 그의 대담함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템부 왕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가들라 헨리 음파카니사와는 존경받는 부족장이자 템부 왕의 고문이었습니다. 만델라의 가족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공동체에서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노세케니 페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에게 친절함, 겸손함,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만델라의 어린 시절은 소박했지만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진흙과 지프로 만든 오두막에서 살았고 주위에는 넓은 들판과 완만한 언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현대적인 편의시설도 없었지만 만델라는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 그는 맨발로 들판을 뛰놀고 소를 몰고 시냇물에서 수영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전통 코사족 놀이를 하고 밤에는 모닥불 주위에 앉아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감한 전사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린 만델라의 마음에 불꽃을 지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 권력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말은 만델라의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만델라가 겨우 9살이던 해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소년에게는 엄청난 상실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후 만델라의 어머니는 그를 템보족의 왕족 지도자인 종긴타바 달린뒤에보 추장과 함께 살도록 보냈습니다. 종긴타바 추장은 만델라를 자신의 아들처럼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만델라는 난생 처음으로 작은 마을을 넘어선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추장의 궁전에서 살면서 회의를 관찰하고 리더십, 전통, 그리고 책임감에 대해 배웠습니다. 만델라는 7살에 지역 감리교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선생님 딩간의 여사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어 이름을 받는 관습에 따라 그에게 넬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만델라는 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학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배우는 모든 것에 호기심을 느끼며 빠르게 성실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식민지 통치에 맞서 싸운 아프리카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했으며 영어 문학, 지리, 역사를 즐겨 배웠습니다. 만델라는 자주 말했습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러한 믿음은 그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큰 꿈을 꾸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델라가 성장하면서 그는 주변의 불평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는 흑인과 백인을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분리시키는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시스템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투표할 수 없었고 땅을 소유할 수 없었으며 백인과 같은 동네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만델라는 어디에서나 불공정함을 목격했습니다. 16세의 만델라는 소년이 남자가 되는 전통적인 코사족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의식 중에 어른들은 성년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아파르트헤이트 아래에 있는 그들의 민족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슬픔도 나누었습니다. 만델라는 정의와 평등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깊은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만델라가 19세가 되었을 때 종긴타바 추장은 그를 위해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육을 계속하고 자신의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번화한 도시 요하네스버그로 도망쳤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만델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활기찼지만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흑인들은 아주 적은 임금을 받으며 고된 노동을 했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백인들은 모든 부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만델라는 교육을 계속하면서 금광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작고 비좁은 방에서 살았고 종종 굶주렸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육이 더 나은 미래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델라는 마침내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교에 등록하여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대학 내 몇 안 되는 흑인 학생 중 한 명이었고 차별에 직면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만델라는 흑인 남아프리카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정치단체인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비밀회의에 참석하여 열정적인 연설을 듣고 더 공정한 남아프리카를 위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만델라는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화와 평등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남아프리카를 꿈꿨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함께 놀고 가족들이 미래를 건설하며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꿈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도전과 희생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만델라가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을 때 그는 꿈으로 가득 찬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도시는 활기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흑인들은 2등 시민으로 취급받았고 타운십이라고 불리는 빈민가에 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만델라는 가장 가난한 타운십 중 하나인 알렉산드라에서 작은 방을 빌려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법률 시스템과 그것이 흑인 남아프리카인들을 억압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촛불 아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법학 학위를 마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식에 대한 만델라의 갈증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향한 긴 길을 걸어왔다.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고 도중에 실수도 했다. 그러나 큰 언덕을 오르고 나면 더 많은 언덕들이 남아있다는 비밀을 깨달았다. ANC는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만델라와 일단의 젊은 활동가들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파르테이트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젊은이들을 동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ANC 청년연맹을 결성했습니다. 만델라의 연설은 강력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정의, 평등, 그리고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비전에 감탄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는 모든 일은 해내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였습니다. ANC에서 활동하는 동안 만델라는 아름답고 똑똑한 에블린 은토코 마세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에블린은 간호사였고 더 나은 남아프리카를 향한 만델라의 꿈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1944년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만델라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지만 투쟁에 대한 그의 헌신은 종종 그를 집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만델라의 개인적인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삶보다 못한 삶에 안주하는 것에선 열정을 찾을 수 없다. 1948년 남아프리카 정부는 새로운 아파르테이트 법을 도입하여 흑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들은 흑인들이 어디에 살고 일하며 심지어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를 규정했습니다. 만델라와 그의 ANC 동료들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델라는 평화로운 시위, 파업, 그리고 행진을 조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마하트마 간디의 가르침에 영감을 받아 비폭력 저항을 신봉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업, 집,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시위자들은 구타당하고 체포되었으며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만델라 자신도 여러 차례 체포되었지만 그는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델라는 그의 가장 큰 꿈 중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1952년 그와 그의 친구 올리버 탐보는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법률 사무소인 만델라 앤드 탐보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이 사무소는 아파르트헤이트의 희생자가 된 흑인 남아프리카인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만델라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을 변호하며 법정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에는 ANC와 함께 자유를 위한 투쟁의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1960년 비극적인 사건이 만델라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샤프빌 마을에서 벌어진 평화 시위 도중 경찰이 군중에게 발포하여 6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학살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만델라에게 평화 시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정부는 ANC를 금지시켰고 만델라와 다른 지도자들은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창을 의미하는 움콘토의 시주회라는 비밀 무장단체를 결성했습니다. 만델라는 그들의 목표가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아파르트헤이트를 유지시키는 정부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변장한 채 남아프리카 전역을 여행하며 시위를 조직하고 투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투쟁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방문했습니다. 이 시기 만델라는 체포를 피하는 데 워낙 능숙했기 때문에 검은 스칼렛 핀퍼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볼 수 없었고 매일이 자유인으로서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62년 만델라는 체포되어 사보타주, 반역죄, 정부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판을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연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백인 지배에 맞서 싸웠고 흑인 지배에도 맞서 싸웠다. 나는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함께 살며 동등한 기회를 갖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의 이상을 소중히 여겨왔다. 이는 내가 살아서 이루고 싶고 필요하다면 죽음을 불사할 준비가 된 이상이다. 만델라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케이프타운 해안의 황량한 교도소인 로벤섬으로 보내졌습니다. 감옥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만델라는 석회암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침대도 없이 바닥에 얇은 매트 하나만 놓인 작은 독방에서 살았습니다. 간수들은 잔인했고 만델라는 6개월에 한 번만 방문객과 편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꺾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시간을 이용해 공부하고 성찰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그는 적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아프리칸서를 배웠습니다. 그는 또한 어린 수감자들에게 리더십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낙천주의자다. 그것이 타고난 것인지 질러진 것인지는 말할 수 없다. 낙천적인 것의 일부는 머리를 태양을 향하게 하고 발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만델라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내부와 외부에서 아파르테이트에 반대하는 시위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세계 지도자들과 국제기구들은 만델라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남아프리카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만델라가 투옥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그의 투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투옥은 전 세계적인 운동에 불을 지피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만델라는 로벤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매일이 그의 인내심과 의지력을 시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간수들은 그를 모욕하려 했지만 만델라는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작업은 고되었지만 그는 정신력을 강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이다. 그 세월 동안 만델라는 단순한 수감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불의에 맞서는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학교에서 속삭여지고 시위에서 노래로 불리며 플래카드에 새겨졌습니다. 만델라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남아프리카는 포위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파르트하이트 정부는 점점 더 많은 시위, 파업, 그리고 국제적인 제재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남아프리카와의 무역을 거부했습니다. 스티비 원더와 반말리와 같은 유명 음악가들은 만델라에게 헌정곡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만델라의 리더십은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른 ANC 지도자들과 비밀리에 소통했으며 심지어 아파르트헤이트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만델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아프리카의 복수가 아닌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1990년 2월 11일 전 세계는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71세였고 머리는 희끗했지만 그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니라 여러분 국민의 겸손한 종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상처를 치유할 때가 왔습니다. 건설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거리는 환호성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춤추고 울고 환호했습니다. 만델라의 석방은 단지 그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로운 남아프리카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석방 후 만델라는 어려운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고통 후에 남아프리카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원했지만 만델라는 용서를 설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억압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나 함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만델라는 ANC의 지도자가 되어 남아프리카의 첫 민주선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흑인, 백인, 인도인, 유색인종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남아프리카였습니다. 1994년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초로 모든 남아프리카인들이 인종에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몇 시간씩 긴 줄을 서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1994년 4월 27일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취임식은 순수한 희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만델라는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결코 다시는 이 아름다운 땅이 서로에게 억압받는 일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아프리카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고 만델라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만델라는 나라를 통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행보 중 하나는 1995년 럭비 월드컵에서 남아프리카 럭비팀인 스프링복스를 지지한 것이었습니다. 럭비는 전통적으로 백인의 스포츠로 여겨졌지만 만델라는 스프링복스 유니폼을 입고 팀과 함께 서서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화해의 행위는 영화 인빅터스에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만델라가 사랑했던 시에서 따온 것으로 시는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는 구절로 끝납니다. 대통령으로서 한 임기를 마친 만델라는 1999년에 물러나며 진정한 지도자는 언제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평화, 교육, 그리고 빈곤 및 HIV 에이즈 퇴치를 위해 옹호했습니다. 만델라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지도자들을 만나고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용서와 투지의 힘을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2013년 12월 5일 넬슨 만델라는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는 거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대통령, 유명인사, 그리고 그가 삶에 영향을 미친 평범한 시민들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이 그의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만델라의 유산은 남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는 아무리 길이 어둡고 산이 높아도 희망과 인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삶은 위대함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희생, 그리고 꿈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 성취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용서는 증오보다 강하다. 한 사람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넬슨 만델라의 삶은 결단력, 인내, 그리고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대의를 위해 27년을 감옥에서 보냈고 석방되었을 때 복수나 분노를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희망과 사랑의 빛을 선택할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만델라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포기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많았고 삶이 불가능해 보였던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작은 발걸음들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시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거리에서든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든 그가 직면한 모든 도전 속에서 만델라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자신의 꿈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투쟁이 길고 힘들었지만 그것은 단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다가올 세대의 미래를 위해 싸웠습니다.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지지 않는다. 이기거나 배우거나 둘 중 하나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패가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는 배우고 성장하고 더 강해질 기회입니다. 삶이 우리를 몇 번이나 넘어뜨리든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 우리 모두가 변화를 만들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방식으로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처럼 유명하거나 강력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친절한 말 한마디, 모든 친절한 행동,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일어선 모든 순간,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만델라의 이야기는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싶을 때 넬슨 만델라를 기억하세요. 그가 겪었던 고난과 인내했던 투쟁을 떠올리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계속 나아갔는지를 생각하세요. 그는 어떤 것도 자신을 막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싸워서 얻을 가치가 있으며 여러분 안에는 그것을 이룰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만델라의 여정은 단순히 남아프리카를 바꾸는 것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메시지는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세요. 희망과 사랑, 그리고 투지가 있다면 여러분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만델라의 말처럼 살면서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여기서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지만 그의 유산은 우리 모두 안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감을 받으셨다면 만델라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함께 우리는 그의 희망, 통합, 그리고 자유의 메시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잠이 솔솔 이야기 채널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처럼 강력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